어느 날 한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약을 먹었던가? 평소에는 굉장히 꼼꼼하고 시간 맞춰 약도 잘 챙기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약 먹는 걸 자꾸 잊으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가족들도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전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반갑게 웃으며 물으셨어요. 오늘 회사는 어땠니? 평소처럼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는 그 모습에 아들도 밝게 대답했죠.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요? 아버지가 또다시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회사는 어땠니? 말투도 표정도 처음과 똑같았어요. 그 순간 아들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으며 또 한 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요즘 피곤하셔서 그런가? 아니면 혹시 이게 치매의 시작일까?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고 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괜히 조심스럽고 괜히 불안해지고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싶다가도 진짜 무언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던 적, 혹은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엔 그런 순간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무거운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고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혹시 내 가족일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혹은 미래의 내 모습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함께 알아가면 분명히 덜 두렵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치매와 건망증은 뭐가 다를까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 요즘 너무 깜빡깜빡해. 나 치매 온 거 아냐? 이런 말씀 들으면 가족들도 순간 움찔하죠. 하지만요,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망증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잊어버렸다가도 나중에 힌트를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나 왜 여기 왔지? 하다가도 아 맞다, 물 끓이려고 했지 하고 기억이 나죠. 그런데 치매는요, 아예 기억 자체가 사라지거나 반복적으로 잊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 끓이러 갔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일처럼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약 같은 질문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신다거나 본인이 뭘 잊어버렸는지도 모르는 경우라면 그건 단순한 건망증보다는 초기 치매일 가능성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두 번째 질문도 정말 많이들 하시죠. 치매는 유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치매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생활 습관이나 나이 같은 환경적 요인이 더 큽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누구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낮추는 방법도 많다는 것 아셔야 해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사람들과의 대화와 교류 같은 게 전부 다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몇 살부터 치매가 올 수 있을까요? 보통 65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드물게는 50대에도 조기 발병 치매가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더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관찰하고 필요할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괜히 잘못 말했다가 부모님 기분 상하실까봐 조심스럽고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치매는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는 꼭 용기를 내야 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치매 아니세요? 이런 표현은 피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부모님이 자존심이 상하고 거부감을 크게 느끼실 수 있거든요.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아버지, 요즘 약 드시는 걸 몇 번 빼먹으신 것 같아서요. 걱정돼서 그런데 한번 병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혹은 어머니,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셔서요. 저도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엄마도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부모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나도 걱정돼서 함께 가자는 식으로 말하면 훨씬 부드럽게 들리실 거예요. 또 하나, 부모님이 병원 가기를 거부하실 때는 병원 가셔야 해요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단 선택지를 드리는 게 좋아요. 근처 내과랑 뇌건강센터 중에 어디가 좋을까요? 아버지 편하신 대로 모시고 갈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건가? 하고 느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땐 꼭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가족 중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게 효과적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하면 더 반발하시거든요. 진심을 담되 부모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천천히 설득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다음 파트에서는 치매 초기 징후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기준에서 병원에 가야 할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치매 초기 징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사실 치매는 갑자기 확 드러나는 병이 아니에요. 조용히 아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초반엔 가족들도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공간 감각의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늘 다니던 동네 골목길에서 갑자기 방향을 헷갈리거나 집 근처에서도 길을 잃는 일이 생긴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시고 아예 다른 동네에 가서 헤매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이나 글의 순서가 헷갈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단순히 말실수를 하는 것과는 달라요. 평소에는 말 잘하시던 분이 자꾸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말 중간에 문장이 끊기고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잦아지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해요. 글을 읽거나 쓸 때에도 줄을 건너뛰거나 문장의 뜻을 이해 못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 이름이나 물건 이름을 자주 잊는 경우예요. 예전엔 바로 기억해내시던 친척 이름, 자주 쓰는 물건 이름이 떠오르지 않거나 엉뚱한 이름으로 부르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그거 있잖아, 차가운 상자라고 하신다든지 자식 이름이 안 떠오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걸 본인이 잘 자각하지 못한다면 병원을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가볍게 치매 검진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혹시 모를 진행을 조기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이나 비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또 가족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안정된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치매가 의심되거나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오는 거고 고칠 수 없는 병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추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먼저 약물 치료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치매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주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의 경우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주는 방식이에요. 완치까지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일상 기능을 조금 더 오래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병원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약을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요즘은 비약물 치료가 함께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퍼즐 맞추기, 숫자 세기, 그림 보고 기억하기 같은 활동을 통해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복지관이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음악 치료도 효과가 좋아요. 환자가 좋아했던 노래를 함께 듣거나 따라 부르면서 감정을 안정시키고 언어 능력이나 기억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 습관이에요. 지나치게 단 음식을 줄이고 생선, 채소, 견과류 위주의 식단이 뇌 건강에 좋아요. 지중 해식 식단이 치매 예방에 효과 있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라도 하루 30분씩 꾸준히 하면 뇌 혈류가 좋아지고 기억력 저하를 막는 데 도움이 돼요. 깊은 잠을 자야 뇌가 노폐물을 청소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일정한 취침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이면 치매를 늦추고 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까지 치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엔 조금 무겁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요. 치매는 겁만 낼 게 아니라 함께 알아가고 준비해야 할 주제예요.
부모님이 조금 달라지셨다고 갑자기 다그치거나 싸우기보다는 우리 같이 알아보자 하고 말해주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그런 변화가 느껴졌다면요, 너무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좋은 정보도 많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병이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꼭 필요한 분 한 분만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